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저녁까지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밤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1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5m로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에 고수온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국립수산과학원이 포항 지역 육상 양식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앞으로 수온이 크게 오를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의 대표 양식어종인 강도다리는 수온이 28도 이상이면 대량 폐사할 수 있는 만큼 액화산소를 공급하고 사육 밀도를 조절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지역 양식어류의 고수온 피해 규모는 지난 2021년 9억여 원이었던 것이 지난해는 28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요즘 자연재해는 예고보다 더 빠르고 강합니다. 일상화된 자연재해 앞에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복 훈련이 중요한데요. 포항시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 산사태, 산불 등 재난 유형에 맞춘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6일 태풍 흰남노, 경주와 경계인 포항 오천읍과 동해면에 시간당 100mm의 비가 3시간 동안 이어졌고 6시간 만에 500mm가 넘는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몇만 년 빈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워낙 비현실적이어서 분석을 공식적으로 의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같은 기록적인 강우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전 같은 대피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대송면 홍계리 산 91번지 1원에 산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대송면에서는 인근 주민이 즉시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포항시로부터 산사태 대피 명령을 전달받은 이장은 막막한 상황에서 이 같은 훈련이 큰 힘이 된다고 평가합니다. 우리 주민들도 그만큼 오늘 성숙하게 잘 숙지해서 진짜 비상이 걸리실 때 이런 대비 훈련을 받았던 걸 생각하면서 대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도움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피신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훈련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아직 이 동네는 많이 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대피를 할 수 있지. 지난달에는 포항시 흥해읍에서 하천 붕괴에 대비한 훈련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지하 차도를 통제한 뒤 고립된 주민을 구조하고 시민들은 양수기를 돌려 침수 지역의 물을 빼냈습니다. 앞선 3월에는 경북 초대형 산불이 영덕까지 번지자 포항시는 선제적으로 경계 지역인 죽장면과 송라면 주민들을 전세버스를 대절해 피신시켰습니다. 포항시는 극한 강우, 대형 산불 등 재난 유형에 맞춰 지역을 찾아가는 훈련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그리고 상황에 맞게 훈련을 해야만이 실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실질적인 훈련이 위기 시에 위력을 발휘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울진 지역 해수욕장 5곳이 오늘부터 한 달여 동안 개장합니다. 구산 해수욕장에서는 캠핑장과 함께 반려견이 함께하는 펫비치가 운영되며 후포 해수욕장에서는 요트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고래불 등 영덕 지역 7개 해수욕장도 오늘 개장해 다음 달 24일까지 다양한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지난 4월 울진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고3 재학생이 시험지를 훔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도 교육청과 울진경찰서에 따르면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던 지난 4월 23일 새벽 고등학교 3학년 A군이 교무실에 무단 침입한 사실을 학교 측에서 확인하고 다음 날 오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사흘 뒤 A군을 붙잡아 시험지를 훔치려고 학교에 들어갔으나 훔치지는 못했다는 자백을 받았으며 이후 A군은 자퇴했고 학교는 해당 시험지를 모두 폐기하고 문제를 다시 출제해 중간고사를 치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다음 주 시작됩니다.
어디서 신청하고 또 어떻게 써야 할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청송군은 주민 편의를 위해 전국 최초로 일주일 당겨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첫 소비 쿠폰 현장 접수를 시작한 청송군. 행정복지센터에 일찌감치 접수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첫날에는 번호표까지 지급할 정도였습니다.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진행 중입니다. 공무원이 마을 경로당과 자택을 직접 찾아가 신청서를 안내하고 작성까지 도와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거기에다가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해서 5만 원 더 플러스해서 받게끔. 어르신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노인들 그런 거 뭐 한다. 여와 하였기네 우리가 할 수 있지. 더 편리하고 좋지요. 고령자 비율이 높고 지역 화폐 사용이 많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어르신들의 번거로움을 덜고 행정 혼잡을 줄이면서 지역 경제 회복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정식 신청은 2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됩니다. 신청은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와 카드사나 지역사랑 상품권 앱, 은행 창구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특히 경북 15개 인구 소멸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은 5만 원이 더 추가돼 기초수급자는 최대 45만 원, 일반인은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7개 시군 또한 비수도권 혜택으로 1인당 3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 화폐 또는 선불카드이며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지에서 오는 11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이 제한됩니다. 스미싱 피해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 쿠폰 신청 공식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자 속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상북도가 에이펙 정상회의 경제인 행사인 CEO 서밋 성공 개최를 위해 기반시설 정비와 문화 행사 등 13개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먼저 포항 경주공항을 경제인 전용공항으로 지정하고 CEO 서밋 개최 장소인 경주 예술의 전당 개보수, K테크 쇼케이스 조성 등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CEO 서밋 추진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이 참석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내일은 폭우로 실종된 주민을 찾다 숨진 최상병의 순직 2주기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누가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는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최상병을 위한 진정한 추모를 위해선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경로설의 실체를 하루빨리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도훈 기자가 전합니다. 2년 전 7월 19일 오전 9시쯤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폭우와 산사태로 실종된 주민을 찾던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동료 대원 13명과 함께 구명조끼도 없이 3m 깊이의 모래펄을 수중 수색하던 중이었습니다. 14시간 뒤 발견된 최상병은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비가 엄청 왔는데도 우비 입고 어떤 대원들은 맨발로 다니는. 이후 진행된 수사는 요란했지만 책임자를 벌하진 못했습니다.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며. 경북경찰청은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안전지침 마련 없이 수중수색을 강요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물은 해병대 수사단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겁니다. 진상규명을 더욱 어렵게 만든 건 VIP의 경로설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되냐고 경로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돌연 언론 브리핑과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와 관련 것은 형사소송법 148조여 이거 답변 드릴 수 없음을.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서 진척이 없던 수사는 새 정부 들어 순직 해병 특검 체제로 전환되며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명 로비를 누가 누구에게 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수사 외압이 어떻게 행해졌는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외압을 가한 것은
전화로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 기록을 보존하는 것은 법으로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 시간 지나 윗선 개입 의혹을 밝혀낼 증거 자료가 인멸됐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최상병 2주기 추모식은 내일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비공개로 열립니다.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고 잊지 않는 것이 최상병을 위한 진정한 추모의 길일 겁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어제 저녁 8시 15분쯤 포항시 남구 송도동 형산강 석축에 자초된 모터보트 한 척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배에 타고 있던 2명을 먼저 구조한 뒤 모터보트의 예인줄을 연결해 좌초돼 있던 배를 강으로 끌어냈습니다. 해경은 형산강 하구에는 암초가 있음을 알리는 부위가 설치됐는데 안전 운항을 위해 부위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운항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포항 실러스가 서울에서 온 미드필더 기성용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리는 전북과의 경기 티켓은 휠체어석을 제외한 전좌석이 매진됐고 기성용 영입 이후 준비했던 1,500장의 유니폼도 완판됐습니다. 포항은 동아시안컵에서 활약한 박승욱, 이호재, 이태석 등 국가대표 선수들이 건재한 데다 중원의 사령관 기성용이 합류해 최정예 전력으로 내일 전북전을 치릅니다. 이번 전북전은 단순한 리그 22라운드를 넘어 기성용 시대의 포항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21회 울진 금강송배 동호인 추청 족구대회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울진 연호생활체육공원 축구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족구 동호인 선수단 82개 팀 700여 명이 참가해 예선 조별리그와 결선 토너먼트로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여성부와 청장년부 초청 경기 등으로 확대해 대회 참여 선수를 한층 다양화했습니다. 지난달 포항 지역의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세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수출액은 49억 2,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감소했고 수입도 28억 6,800만 달러로 18.3% 감소했습니다. 포항세관은 전체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철강 금속 제품의 수출이 줄고 호주와 중국 등에서 광물 수입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항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7월부터 참전 명예수당과 보훈 명예수당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 상반기 관련 조례를 개정해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참전 명예수당을 25만 원으로 65세 이상 국가 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 명예수당은 1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